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무려 82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메타버스 관련 ETF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오늘 새벽 마감한 미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와 저항자리였죠. 2021년에 저항자리였던 고점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자리로 변환하고 추세가 연장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오늘 새벽에 무참하게 개파락해서 피레침 음봉으로 깼어요. 기술적으로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이 조정의 자리는 투매 자리가 아니라 기술적 조정에서 눈치보기 장세 자리였다 그러면 이 눈치보기 이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자리는 지지할 거라고 믿었던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투매 자리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죠. 여기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다 그래도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 될 거고요. 연준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를 깨는 2차 투매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부터 빠르게 반등 없이 계속해서 쭉쭉쭉 빠져가지고 2차, 3차 투매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폭은 단기간에 빠르게 변동성이 커졌겠지만 그 빠르게 커진 만큼 기술적 반등도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술적 반등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하는 하락 N자형 패턴이 된다 그러면 3차 투매 자리까지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적으로는 저점 형성 이후에 반등이 나와도 좀 더 반등폭이 클 수 있고 또 3차 투매 자리까지 나온다 그러면 연준도 스탠스의 변화를 고민할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투매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술적 대응이 되지 않는 분들은 3차 투매 자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립식 투자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또 최적의 조건이 되니까요. 반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메타버스 ETF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의 블리자드 인수했다. 메타버스 공략을 위한 거다 그랬는데 글로벌 IT 기업들이 정말로 메타버스 사업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이 82조 원이죠. LG엔솔의 공모가 대비 시총이 70조입니다. 게임 회사의 그런 인수에 82조를 썼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만큼 MS는 차세대 산업을 메타버스 쪽에서 찾겠다는 거니까 관련 업종을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마인크래프트를 제작했던 모종을 인수하면서 그때 12조인가 투자를 했었는데 충분한 수익을 내고 세계 최고의 비디오 게임이 됐죠. 판매량 1위로 알고 있고 이 마인크래프트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무려 1조 회를 넘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블리자드 인수로 이 메타버스 세계관을 더 확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리자드는 너무나 잘 아시죠?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하고 오버워치, 워크래프트 이런 것도 있고 디아블로도 그렇고요. 글로벌 IT 탑 티어들이 메타버스 사업의 진심이라면 그래서 그 방향성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ETF를 이렇게 주가가 폭락해 있을 때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오히려 반전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 자,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죠. FN가이드의 K 메타버스 지수를 추종하고 지금 순자생 손익이 4,200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총 보수는 0.5% 수준이고요. 종목 비중을 보면 LG노텍이 1등이고 게임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해도 너무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년 정도를 목표로 해놓고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은행이자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을 좀 챙겨놔야 되겠죠. 지금 정기적금 이자가 평균적으로 1% 미만입니다. 아주 특판 이자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다. 15%, 20% 수익이 났다 그러면 1년 이상 적립식 한 다음에 수익을 좀 챙겨놓고 다시 적립식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를 보시겠는데요. 나스닥의 메타버스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순자산 총액은 1426억이고 총 부수 0.5% 수준이고요. 주요 종목을 보시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8%대 이상을 비중을 싣고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6.12% 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글로벌 탑 티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탑 티어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 적립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서 기대 수익률을 얻으면 되겠죠. 미래에셋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도 있는데요. 글로벌 메타버스 지수를 추종하고 총 자산 규모가 2186억 정도 됩니다. 총 보수는 0.79% 수준이고요. 타이거 ETF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7.11% 담으면서 제일 많이 비중을 싣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메타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하고 코덱스 ETF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느냐, 본인 성향에 맞는 ETF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글로벌 ETF이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적립기간을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ETF인 라운드 힐에서 만든 티커명 메타의 메타버스 관련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가 올해 1월 31일자로 매팁으로 티커명이 변경되니까 이 점을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총 보수는 0.75%고요. 지금 자산이 8억 4,9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메타버스 쪽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5개 기업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타가 지금은 8.62%로 1등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유니티 다 들어 있습니다. 해외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달러 변환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쪽을 관심 가져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3년 이상의 적립식 기간을 놓고 전략을 짜서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좀 살펴보죠. 코덱스 K 메타버스 ETF입니다. 상장 이후에 아주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원래 자리에 되돌렸죠. 이 자리부터는 이제 본인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적립하는 기간을 매월 1회 하던 분기별 1회를 하던 대신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주가가 빠질 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 1일이면 1일, 15일이면 15일, 말일이면 말일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매월 적립식으로 한 1년 정도 투자하고 그 이후에 수익률 계산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ETF 보시면 지금 다 급락이 나오고 있죠. 월요일장 되면 오늘 새벽 마감한 나스닥 지수 급락이 반등되면서 추가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런 급락을 노려서 역시 날짜를 정해놓고 적립식을 장기적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3차 투매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 투매 자리를 노려야 되는 거고, 적립식 투자자들은 날짜를 정해서 뭐 다음 주부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티커명 메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라운드 힐의 메타버스 관련 ETF인데,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다 깨고 흘러내렸습니다. 다 깨고 흘러내리고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반등 나와도 추가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들은 3차 투매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적립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월 또는 분기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 3년 정도 이상의 적립기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 투매 나왔고요. 3차 투매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짧은 대응이 가능한 투자들은 최근 테마 종목 중에서 수급 좋은 종목들을 다루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서두르지 말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추적해 보시고 반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주가 폭락은 적립식 투자의 최적의 시기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